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5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돈은요, 레버리지 10% 투입을 해놨고요. 금요일날 고버스 100%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레버리지 10%를 투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방송을 해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어떻게 끝나는지 보자 그랬더니 생각보다 많이 상승했어요. 좀 설마 했는데 그죠? 지금은 하방보다는 상방이 열려있다.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 미국장, 유럽장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장 금요일날은요 대략 뭐 그냥 보합선에서 다 끝났거든요. 코스닥만 미친 듯이 상승을 했고요. 지금 코스닥 뭐 인버스라든지 코스닥은 고퍼스가 없고 ETF만 고퍼스가 있는데 코스닥에 하방 투자하는 건 아니죠. 저렇게 차트가 뻗쳐 있는데 하방은 아니다. 코스닥 차트 한번 보고 갈까요? 그죠? 이거 뭐 볼 거 있습니까? 게다가 아이고 이거 확인을 안 했는데 전고까지 뚫어버렸네요. 참나 코스닥 진짜 강합니다. 2차전지 진짜 땡큐요 땡큐. 아이고 무시무시하네요. 응? 그리고 니케이가 상승을 했고요. 니케이도 생각보다 엄청나게 상승세가 세요. 그죠? 니케이도 전고를 뚫은 모양이고요. 뭐 빨간색이니까 좀 그런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보기가 편하죠. 전고를 뚫어버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죠? 전고를 뚫고 올라가는 모양새. 니케이도 그렇고요. 그죠? 그리고 환율이요. 그 유럽장부터 볼게요. 제가 유럽장을 유심히 봤는데 독일도 전고를 뚫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전고가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이제 이게 전고 뚫었다 안 뚫었다 이거를 좀 예민하게 보는 편이에요. 여기까지 이게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전고를 뚫었을 때, 전저를 뚫었을 때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그때 엄청나게 그 강한 방향성이 나오거든요. 그죠? 전고를 뚫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전고를 뚫었죠. 살짝 뚫었는데 애매하다. 이게 만약에 유럽장 같은 경우 월요일 저녁에 다시 한번 양봉이 서버린다 라고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가 다 전고를 뚫은 거하고 비슷해요. 미국하고 한국만 빼놓고. 이머징 마켓은 아직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죠? 그리고 유로스톡스도 거진 전고에 다 붙었죠. 그죠? 전고에 딱 붙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머징은 아직까지도 힘들고, 그죠? 그리고 환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밤에 환율이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환율이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요렇게만 봤을 때도 상승세잖아요. 이게 주가 하락이에요. 사실 우리가 저번 주 목요일, 그죠? 목요일날 충분히 하락을 할 수 있었어요. 미국장이라든지 유럽장이라든지. 근데 여기서 뭐가 밑에서 치고 올라왔죠? 항생이 급반등을 해가지고 플러스 4%짜리가 나오면서 상황이 확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금요일날 다시 미국하고 유럽은 하락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죠. 그죠? 뉴스라든지 아니면 그 메스터의 발언이라든지 메스터가 매파였거든요. 매파가 갑자기 비둘기 발언을 하더니 그냥 비둘기가 돼가지고 날아갔어요. 주식하고 같이 금요일날 저녁에 목요일 저녁이죠. 목요일 저녁에 메스터가 이상하다. 그게 조금 생각을 한 거였는데 파월이 디스인플레이션 했는데 사람들이 디스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지금 상황 환율이라든지 금리 상승하는 거 보고 이건 디스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스이즈 인플레이션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갑자기 메스터가 나오더니 메스터가 아니죠. 보스틱이죠. 보스틱이 맞나? 이름이 또 헷갈리네. 하여튼 그 사람 흑인 그 사람이 나오더니 갑자기 비둘기 발언을 하더니 비둘기가 돼서 날아갔어요. 목요일날. 이상한데? 이상한데? 그러고 나서 환율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금요일날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었어요? 잠깐만. 금요일날. 그죠? 목요일? 금요일날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었어요? 안 떨어지죠. 아니죠. 이 잘못했구나.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이죠. 수요일 저녁이래. 수요일 저녁부터 떨어질 수 있었어요.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수요일 저녁부터 떨어질 수 있었는데 여기서 안 떨어졌죠. 그죠? 항생발. 목요일날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데
보스틱이 나와가지고 비둘기 발언하면서 안 떨어졌어요. 그죠? 희한하다. 금요일날 날라갔습니다. 환율, 금리 다 빼면서. 그죠? 연준 위원들이 지금 방향성을 주가 하락에는 잡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후에 어떻게 됐든 이놈의 양반네들이 그렇게 방향을 잡았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고퍼스를 계속 주장할 이유도 없고 고퍼스에 투자할 이유도 없죠. 그죠? 큰 놈들이 방향을 바꿨다. 그러고 나서 3월 1일부터 하락이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그죠? 3월 1일, 2일, 3일. 금, 목, 수. 그죠? 수, 목, 금.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어떻게 됐든 간에 하락할 때 하락을 못했어요. 그거는 인정을 해요. 뉴스에 어떻든 간에 투심이라든지 그러면 이게 연속적으로 이번 주에라도 계속 하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맥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 환율이 계속 뻗쳐 올라가잖아요. 뻗쳐 올라갈 때는 하락을 해야 돼요. 여기서 분명히 하락세가 나왔어야 돼요. 그죠? 왜? 우리 차트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지는 모양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뉴스가 나왔다고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빠졌어야 돼요. 근데 안 빠졌어. 치고 올라갔어. 그 이유가 음봉 3개거든요. 이 음봉 3개. 이 음봉 3개 때문에 안 빠졌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게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냐는 거죠. 횡보 아니면 하락 아닙니까? 그죠? 횡보가 가장 유력하죠. 하락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횡보를 한다. 하락을 한다. 횡보를 하면요. 주가는 상승이에요. 이거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과거에 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9월 30일부터 주가 상승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잘 올라가던 게 갑자기 음봉 나오고 돌파하더니 그죠? 음봉 쭉 나오고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횡보. 이렇게 횡보했죠. 그러면서 빠졌죠. 요 횡보하는 기간, 요게 10월달 상승한이에요. 10월 차트 한번 보세요. 주가 상승했어요. 요렇게 환율이 올라갈 때는요, 주가가 하락하다가 횡보하면 상승하거든요. 1,400원에서 횡보를 해도 주가는 상승합니다. 그 과거에 또 있죠. 여기서도. 7월달. 그죠? 요렇게 보시면 꾹꾹꾹 올라오는데 이때 하락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횡보 일어날 때. 자, 7월달, 8월달.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한번 보세요. 횡보할 때. 주가 상승했거든요. 주가가 횡보하다가 하락을 하면 상승세는 더 거세지지만, 거세지는 거 당연하겠죠. 환율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제가 왜 고포스를 샀는지, 그리고 이 마지막 음봉은요, 사실 우리 장중에 나온 음봉이 아니라 장 끝나고 나서 미국 빠지면서 같이 빠진 음봉이에요. 요 음봉은. 그죠? 요거는 확인이 안 되는 상태였고, 요 상태였어요. 요 상태. 요 상태에서 왜 고포스를 정리했느냐? 주둔이 정리한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환율이, 그러니까 주가에 비해서 환율 움직임이 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에서는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여건이 됐고,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무역 수지가 악재밖에 없어요. 호재가 없고 악재만 있어요. 무역 수지 12개월 적자. 그리고 그 적자라는 게 다 어디서 나? 중국. 그죠? 그래가지고 항생이 상승할 때 우리도 같이 상승했잖아요. 항생이 상승하는 이 약발을 같이 받아야 되느냐 못 받아야 되느냐 못 받았어요. 근데 애매한 거예요. 이상해. 그리고 환율이 움직이는데 환율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금리까지 같이 꿈쩍꿈쩍 거리는 거고. 그러면 금요일 날은 뭐예요? 일단은 빠져나와야죠. 비중을 과감하게 축소를 해야죠. 그죠? 뭔가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내가 예상하고 다르게 움직이니까. 그리고 그 전날 목요일 저녁에 뭐가 있었죠? 충분히 하락할 수 있었죠. 목요일 저녁에 미국장. 한번 볼까요? 미국장. 자, 이게 목요일 저녁이에요. 5분봉으로. 자, 목요일 저녁. 그죠? 3월 2일. 갭 하락을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러더니 보스틱이 갭 하락을 해가지고 분명히 하락을 해야 돼요. 이때 나오는 그 뉴스가 있었죠. 그죠? 신규 실업하고 연속 실업. 예전에 파워릭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신규 실업 중요하지 않다. 연속 실업이 가장 중요하다. 실업자가 꾸준히 유지되고 더 많이 늘어나는, 꾸준히 더 많이 연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이거 다 안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죠? 지금. 실업자가 없다 적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주가에는 악재잖아.
그러면 이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꼬꾸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꼬꾸라져요. 계속 이 뉴스가 나왔는데도 꾸준히 횡보, 그더니 보스틱이 한마디 하니까 날라가. 이상하죠? 과거의 패턴이 달라진 거야. 그러면 일단은 철수를 하는 게 맞죠. 그죠? 일단은 레버리지 투자는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차트를 봐서는 레버리지 투자를 과감하게 하는 게 아니죠. 거진 뭐 이 어떠한 또 과감한, 그러니까 그 경험해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이럴 때 과감하게 결정을 할 수 있어. 그렇다 그러면 해야 되는데 뭐 주도는 그런 성향이 아니니까 확실하게 보고 가는 스타일이니까. 자, 지금 상태에서 여기서 그죠? 과감하게 결정이 안 되죠. 그죠? 금요일 날 만약에 양봉이 크게 나왔다 그러면 결정권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도 삐리비리비리 했어요. 그죠? 다 음봉으로 나왔잖아. 힘이 없었어요. 근데 환율하고 다른 거는 다 움직였고, 우리는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준비는 다 해놨어. 심리적으로 준비는 다 해놨어. 주변 여건이 안 받쳐준 거예요. 그죠? 그럼 빠져야지. 그죠? 근데 빠질 상황이 아니었죠.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게 받쳐주질 않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죠? 그래서 주도는 좀 그때 정리를 했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 딱 끝나고 나니까 세상이 완전 뒤집어졌죠. 환율. 이거 절대 이제 상승 못해요. 이거 상승시키려고 하면 엄청난 큰 악재가 나와야 돼요. 이게 그러면 지금 가장 큰 악재가 뭐만 남았어요? 연준만 남았잖아요. FOMC 회의 열어가지고 50bp 인상한다, 이 말 한마디면 다 게임 셋이에요. 근데 그 매파였던 보스틱이 비둘기로 변하고, 디스인플레이를 외쳤던 파월이 아니야, 내 말이 실수였어. 그렇다 그러면 지금 방송에 나오는 거 잠깐 들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준의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다, 잘못하다가는. 그죠? 말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그런 샤워기에 뭐 그런 것처럼 뜨거운 물 찬물 계속 왔다 갔다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근데 또 뭐가 있어요? 오늘부터 또 양회가 열려요. 양회는 중국의 호재잖아요. 그죠? 날이 또 따뜻하게 풀려. 유럽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올겨울에 그렇게 난리 브루스를 치겠다, 에너지 난 때문에 유럽 작살 난다. 작년 9월달, 10월달, 11월달에 올겨울 날 장작들, 유럽이라는 나라가 장작 그거 모아놓는다 그래가지고 그죠? 에너지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가스가 10불이 넘어가고, 근데 올 겨울 따뜻해가지고 그나마 괜찮아졌다. 그러면서 유럽 주가는 날아간다. 그죠? 지금 남아있는 게 악재가, 글쎄요. 오히려 지금 상황은 뭐냐? 악재는 많은데 이게 써먹을 악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잘못하면 버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 고버스 얘기를 할 때, 저도 먼저 번에 방송에서 고버스 왜 그러냐, 지금 지표가 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러냐, 지금 생각해봤더니 제가 하수였더라고요. 역시 주도는 초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지 않았을까, 더 고급 정보가 있지 않았을까. 그죠? 저도 지금 상황이 주말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따라가야 돼요. 왜? 우리는 초보잖아요. 주식 초보. 그죠? 양반네들이 이렇게 하겠다 방향 정해놓은 걸 우리가 뭘 그거를 그냥 무슨 똥배짱으로 버텨냅니까? 따라가야지. 그죠? 힘없고 능력 없으면 따라 댕기는 수밖에 없어요. 자본으로 우리가 누를 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돈으로 이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돈이 많고 뭉치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된다 그래도, 글쎄요,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은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더 센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오늘 또 이 뉴스가 나온 거예요. 요거 한번 봐보세요. 어제 나온 뉴스인데 국민연금 80조 잃었다. 그죠? 제가 요거 한 달 전에 말씀드렸거든요.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라서, 그때까지만 해도 국민연금이 대략 50조 넘게 손해를 봤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발표만 한 거지 실질적으로 어디서 더 손해가 마이너스 나는 게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얘기들을 안 하니까. 그죠? 이거 플러스 알파라 그랬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국민연금 손해가 마이너스 50조 플러스 알파. 그래서 얘네들 돈 없다. 근데 어저께 이 뉴스가 나온 겁니다. 뉴스가. 실질적으로. 근데 저는요, 이런 뉴스 나왔을 때, 국민연금 80조 잃었어? 큰일 났네? 야, 우리나라 경제 위험해지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이 뉴스 발표를 왜 했겠어요?
이게 바닥이라는 거야. 이거보다 상황이 나아지니까 발표를 한 거예요. 그죠? 발표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영원히 숨길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렇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이때보다는 지금 더 플러스가 되고 있다는 거죠.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어떠한 모멘텀이라든지 힘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거 반대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런 메인 뉴스에서, 그죠? 공중파 뉴스에서 나오는 거는요, 한참 뒤에 거를 얘기를 해줘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국민연금에서 지금 보기에도 국민연금에서 발표를 했는지도 어디서 발표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적자가 마이너스 80조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부터는 그거보다는 더 큰 적자가 안 일어날 것이다. 야, 니네들 적자 80조 냈어. 그때까지는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개선됐어. 주가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해외 투자한 것도 괜찮아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80조였는데 지금 70조야. 점점 더 회복하고 있어. 라고 한다고 하면 아무도 얘기 못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중파에서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공중파에서 나오는 뉴스가 우리들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굉장히 있어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 공중파에서 계속 그런 얘기예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떨어졌다. 미분양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거 한참 지난 얘기입니다. 미분양 이제 줄어들 거예요. 부동산 가격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겁니다. 다시 상승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는요 한 번에 빠지는 게 없어요. 그죠? 부동산 가격 빠진다라는 건 전문가들은 다 인정해. 그럼 어떻게 빠지겠어요? 이렇게 빠지겠지. 그죠? 한 번은 고점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같아요. 여기서 한 번 띄울 것 같아. 어떻게 해서든. 그리고 또 빠지고 또 한 번 띄우고 또 빠지고. 왜? 이게 과거에 2010년도에 이렇게 빠졌으니까. 그때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정부 정책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지금 언론사에다가 저기 광고 계속 때리잖아요. 건설사들이. 그죠? 우리는 몇 가지 그 상황을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제 뷰가 갑자기 상방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런 게 보여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기 합리화하느라고. 근데 아니에요. 지금 방향이 완전 바뀌었어요. 여기 또 뭐가 그 근거를 얘기해 주냐? 항생은요 인제 살아났잖아요. 얘는 연속성을 계속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 그 상승하다가 음봉이 나왔잖아요. 이거 연속적으로 상승한 거라고 제가 그랬죠. 이거 빠지는 거 아니라고. 빠지려고 그러면 보통 그 다음날 음봉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어제라도 음봉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죠? 안 나왔어. 그러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버티느냐? 가만 봤더니 양해라든지 뭐 호재가 있지만 바로 옆에 있잖아요. 상해. 그죠? 금요일날 상해가 정보 뚫었습니다. 이게 정보 라인이거든요. 그죠? 금요일날 뚫은 게 아니라 목, 금, 수요일날 뚫었네요. 그죠? 정보를 뚫어버렸어요. 얘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중국 양해라든지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좋다, 좋다, 뭐 얘기를 못 하잖아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중국이 경기가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 그지? 자원이 상승하고, 그죠? 원자재가 상승할 거고, 그렇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거고, 그럼 미국하고 유럽은 작살날 거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논리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좋은데, 지금은 아니에요. 전 세계가 유럽 상승하지, 미국 따라가지, 그죠? 그리고 중국, 홍콩 같이 따라가지, 상해 날라가지.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양해 시작했으니까 호재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지금 좀 애매하다. 그리고 미국 봤는데, 미국은 제가 금요일, 목요일 방송까지만 해도 다이빙이라고 했어요. 다이빙.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방송할 때는 일단은 금요일 저녁에 나오는 미국 차트를 보고 얘기를 하자.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번 방향이 쓰면 이게 막 저 밑바닥에 지옥 끝까지 내려가도 쭉쭉쭉 양복 때리면서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바로 미국이다. 미국의 주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냥 양복 나와버리잖아요. 제 생각에는요, 미국 있잖아요. 내일 또 이렇게 양복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에 뚫어버리거든요. 얘네들. 그죠? 뭔가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어저께 미국하고 유럽 상승한 거 보고 무슨 작전을 짰냐면 정보를 뚫느냐. 정보 뚫으면 따라가자. 그리고 전저 뚫으면 따라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박스를 그렸잖아요. 제가. 그죠? 요거대로 좀 움직이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요.
이거 뚫고 올라가면 같이 가는 거고, 그죠? 이거 뚫고 내려가면 같이 이건 고퍼 쓰고 레버리지고, 그죠? 이렇게 따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작은 박스에서 뭐 먹기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상황이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미국장이라든지 뭐 다 보셔가지고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차트보다는 심리를 따라가는 게 나아요. 그리고 댓글에 좀 댓글을 좀 달아주셨는데 이제 뭐 댓글 같은데 좀 이렇게 정보 같은 거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다음 주 화요일에 상원 청문, 수요일에 하원 청문회 열린대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파월이 나와서 멘트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22일이, 그죠? 22일이 FOMC니까 2주 전부터는 또 샷다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진 이때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도경님, 아유, 중요한 정보. 그죠? 그죠? 이런 정보 좀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어떠한 그 투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고, 좋아요. 이때 근데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보고 이제 제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아까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였는데 파월은 디스인플레이션을 외쳤으니까 갑자기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계속 디스인플레이션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승하는 게 파월이 화가 난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왜 파월이 연준이 화를 안 내나 했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이제 자기 합리화가 될 수 있는데 주던 내피셜은 뭐냐? 실업자가 증가하는데 실질적으로 심각한 실업자가 아니라는 거죠. 실업자가 줄어드는데, 그죠? 고임금의 실업자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고용이, 실업자가 얘기하면 안 되죠. 고용이 너무 강력하잖아요. 고용이 고임금의, 고임금의 고용이 아닌 거예요. 저임금.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에 그렇게 타격이 없을 것 같고. 주택은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6개월 후행한다 그러잖아요.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지수가 높게 나오더라도 렌탈이라든지 이런 거는 앞으로 더 떨어질 확률이 더 높은 거, 그런 거 아닐까요? 내피셜이 그래요. 바꿔로 놈은 저보고 왜 왔다리 갔다리 하냐 그러는데 뭐 왔다리 갔다리 한두 번 했습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왜? 초보인데 제가 무슨 뭐 수백억을 굴리는 기관도 아니고, 그죠? 아니다 싶으면 빨리 나오고 수익 챙겨야죠. 적은 돈, 푼돈을 벌어가지고 우리는 그걸 크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내일 진짜 음봉이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대세 하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하단 잡고 지금 요망치 올라가 있어요. 요거 뚫고 내려오면 다시 곧버서 투자할 겁니다. 기다려주세요. 대신에 어떠한 맹신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환율이라든지 금리 이런 거 봐서는 지금 곧버스는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일단 곧버스 투자했으니까 나는 그냥 존버야. 잘못된 겁니다. 큰일 나요. 비중 분명히 줄이셔야 되고 비중 만약에 100% 들어갔다 그러면요. 저는 과감하게 반 이상은 줄이셔라. 그리고 지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언제까지? 3월 한 달간은. 3월 FOMC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스틱이 그 얘기를 했어요. 0.25씩 6월까지만 올리고 금리 인상 안 해야 된다. 걔가 매파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 제가 이거 기본적으로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하고 여기까지 나온 데이터들이에요. 과거에 그렇게 됐다.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할 때는, 그죠?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횡보.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할 때는 주가가 같이 떨어져요. 파란색으로. 그죠? 파란색으로 주가가 같이 떨어져요. 이게 맞죠? 그죠? 근데 요 끄트머리 왔을 때, 그죠? 끄트머리 왔을 때는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났다. 여기가 끝이에요. 끝. 요 전부터 주가가 급격히 상승을 한대요. 그리고 횡보할 때 주가가 우상향, 골디락스처럼 우상향을 한대요. 근데 이때 받쳐줘야 되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바로 실적이에요, 실적. 실적이 올랐을 때. 그러면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가 횡보하면서 요 횡보할 때 실적이 받쳐주고 금리가 횡보하고 금리는 높고 실적은 괜찮죠. 그러면 경제는 어느 정도 돌아가. 그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업들은 자금 압박을 받겠죠. 금리가 높고. 왜 그러냐면 소비자들은 금리가 높으니까 자기가 쓸 돈은 점점 줄어들고. 그죠? 그때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안정화가 돼 있죠. 그죠? 지금 굉장히 높았던 뭐 플러스 9%까지 갔던 게 이제 쭉 내려가서 6%까지 왔잖아요. 쭉 내려와서 뭐 3%, 4% 왔을 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실적이 계속 좋을 수는 없죠.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그죠? 거의 뭐 5%가 넘어가는데. 그죠?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때 실적이 만약에 안 좋게 나왔다. 얘네들이 갑자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어느 순간에. 그러면 주가가 꼬꾸라지겠죠? 주가 꼬꾸라지고 금리 내리고. 그래서 금리가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겠다. 금리 인하 한다 그러면 그때는 곧버스 몰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과거에 나왔던 패턴이래요. 뭐 몇 년부터 몇 년도까지 그건 잘 모르겠고 대충 그렇게 돌아간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메스터가 아니죠. 보스틱이 맞나 이름이? 하여튼 그 흑인 연준 위원이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는 그 매파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파월이 나오면 이제 확실하게 얘기가 나오겠죠. 6월 달에 끝나겠다 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주가 상승 초입이라는 거죠. 그거를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어디 갔어? 이거구나. 우리는 전고를 뚫느냐, 이 전고를 뚫느냐 가지고 알아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거 아니다 싶으면 또 내려가겠죠. 그러면 또 곧버스 타고 레버리지 타고 쉽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래가지고 주도는 지금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다. 그래가지고 빠져나온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현명하게 이게 현명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 돈 태운 거니까, 그죠? 자기 돈 태운 거니까 자기 본인들의 투자 의지에 따라서 다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곧버스에서 또 레버리지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 여기 뭐 숏대월드 개장 그래가지고 이분은 지금 숏에 대한 믿음을 잊지만 레버리지 분할로 단타해야지. 맞아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돈을 버신다 그러면 땡큐. 저처럼 아예 그냥 다 정리를 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있어도 땡큐. 그죠? 왜? 우리는요 돈을 벌려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돈을 버는 거. 이런 얘기 아세요? 대학교 가는 방법이 2,000가지가 넘는다고? 돈을 버는 방법은요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역사가 엄청 오래됐어요. 100년도 한 1000년 됐을래나? 이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역사가. 그죠? 그러면 그 많은 역사 중에 엄청나게 많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돈 버는 방법이. 그죠? 주식, 채권, 부동산 뭐 별거 다 해가지고 엄청난 방법 중인데 그 중에 우리는 또 하나를 선택한 게 주식이고. 그죠? 주식에서도 뭐 개별주가 아니라 또 이게 곧버스 레버리지 상방 하방 이것만 하는 거고. 그죠? 바카라 하듯이. 이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맞다 여러분이 맞다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곱창 대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 요 곱창이요 캐트너 차트라는 게 있어요. 캐트너 차트. 그리고 대창이 볼린저 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이게 캐트너 차트거든요. 볼린저 밴드는 조금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지표와 기본 지표가 볼린저 밴드는 기본 지표가 이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조금 넓죠. 그래서 대창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다 안에다가 딱 넣어버리면 곱창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창, 곱창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조금 민감하게 하려고 볼린저 밴드를 조금 줄이죠. 제가 그랬죠. 이름 알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보는 거고. 그죠? 캐트너 차트는 볼린저 밴드의 손족격이죠. 굉장히 오래된 차트고 지금은 거진 쓰질 않아요. 사람들이. 볼린저 밴드라는 게 약간 겹치는 이 차트거든요. 보는 게 겹쳐요. 뷰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걸 왜 쓰느냐? 아니, 그냥 평상시에는 이걸 띄워놓으면 마음이 편해요. 이격도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냥 봐도, 위에 올라갔으니까 상승할 것 같다. 밑에 떨어졌으니까 하락할 것 같다. 느낌이 오잖아요? 여기에 뉴스라든지 지표라든지 환율, 뭐 금리, 여러 가지 지표, 내 주위 사람들의 어떠한 투자 성향, 개별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위에 주워 듣는 거, 그런 거, 이게 대입해서 보는 거고, 그런 겁니다. 주식 너무 어렵게 접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실버게이트 뱅크런 위기가 있었대요. 뉴스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빠졌구나. 그러면 다행이다. 뉴스가 없는 상태에서 빠졌다 그러면 주식하고 또 연동성이 생겨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다행이다.
그죠. 개별주는, 큰일 나요. 개별주 했다가 먼저 보내. 금요일날 단타 치다가 또 혼났어요. 주도인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엄청나게 큰 부자라 그러면 주식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엄청난 선수고 진짜 자산이 뭐 수백억 정도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회사를 왜 다니겠어요? 그죠?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회사 다니면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생활형 주식 투자자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제 말이 딱 맞다 틀리다 저도 잘 몰라요.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다만 주도는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안 한다는 거. 거짓말 안 합니다. 그리고 주도는 그런 거 있어요. 항상 좀 마음 아픈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 방송이라든지 방송인들 아니면 경제 이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딱 변하더라고요. 이 얼굴에 티가 나는 것 같아. 나오면 책팔이, 정보팔이, 광고팔이, 그죠? 유튜브 조회수 어그로 끌어가지고 조회수 늘려가지고 돈이나 벌려고 그러고, 그죠? 그래가지고 유튜브 같은데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정보 같은 거 얘기해주고, 그죠? 개별주 이런 거 뭐 사라고 사람들 선동하고, 그죠? 그 다음에 책 하나 나왔다 그래가지고 유튜브 나와가지고 뭐 이런 거 방송 나와서 뭐 하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죠. 어차피 경제 활동이라는 거 하니까. 근데 주도는 그런 건 없다. 유튜브 내에도 여기 밑에 광고 같은 거 안 붙일 거예요. 광고 같은 거 안 보고 돈 벌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뭐 유튜브 해가지고 뭐 구독자가 한 50만 명 된다 그러면 해야죠. 근데 뭐 10만 명 돼도 뭐 돈 얼마 못 번다며요. 그 버는 돈 어디서 벌 거냐? 주식해서 벌 겁니다. 주식쟁이는 주식으로 벌어야지 딴 데서 돈 벌 생각한다 그러면 주식하면 안 되죠. 경제 논하는 사람은 아예 그냥 작가는 책으로 승부를 보는 거고 경제 유튜버는 경제 유튜버로 그거를 보는 거고 그죠? 그런 거예요. 자기 전문 분야에서 돈을 벌어야지 다른 데서 돈 벌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그리고 이머징 마켓 안 좋아요 지금. 이머징 마켓도 같이 덩달아 떠줘야 되는데 보세요. 자 인도네시아 그죠? 별로죠? 베트남 별로예요. 그죠? 딱 뜬다. 그러니까 기류가 우리하고 같이 가는 것 같지는 않죠. 그죠? 이머징 마켓 안 좋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22일날 FOMC 다음 주에 파월이 샬라샬라 하는 거 그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본이 지금 정보를 뚫었으니까 지금은 그게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 같은데 일본 은행장이 바뀝니다. 4월 달에 그때 어떤 정책이 나올지 분명히 봐야 돼요. 그죠? 3월 한 달은 좋을지 모르지만 4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부동산 문제가 아직도 있죠. 부동산 PF 문제. 그죠? 이게 이제 시장에 온기가 돌면 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역 적자가 12개월 연속 지속이 났는데 이게 어디서 많이 났느냐? 대중무역이에요. 대중무역. 그죠? 중국이 우리를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올해 그 윤 정권 들어서고 나서 무역 적자가 계속 늘어났거든요. 중국 애들이 우리 물건을 안 사는 거예요. 쉽게 해가지고. 아예 대놓고 팽을 시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대중 의존도가 30% 정도 됐는데 경제 의존도가 30% 정도 되는데 지금 20%까지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디테일하게 또 이런 거를 자세하게 얘기하는 유튜버들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제가 이런 거를 딴 데서 들어야 된다는 거 오히려 시사 방송에서 들어야 된다는 거 이게 참 마음 아픕니다. 우리 이제 그 여의도 이 개관들이 여의도 이 브로커들 개관들 이 사람들이 좀 정확하게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개별주에 미쳐가지고 난리예요 난리. 하여튼 그래가지고 조금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내일은 상승할 확률이 뭐 한 90%죠. 근데 얼마나 상승하느냐 상승의 연속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장 아직까지 상승을 못했어요. 그죠? 내일 만약에 봉 하나 그리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봉 하나 그려가지고 뭐 갭상승하겠죠. 1% 정도 띄우겠죠. 지금 야간 선물 시장이 한 0.9% 정도 떴거든요. 보통 이 정도에서 뜹니다. 호재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 상승했다. 그죠? 그러면 벌써 곱창 상단에 부딪히고 전고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연속적으로 이게 올라가느냐가 문제예요. 여기서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가서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 상황이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은데 딱히 뭐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파월 연설 있죠. 또 저기 양회 하고 나니까 양회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또 중국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죠. 그죠? 외국인들 기관들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직까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 외국인의 현물, 선물 움직임. 특히 현물, 외국인 현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물이 막 플러스로 막 5,000개씩 들어왔다. 아, 그러면 이거 꺾을 수 없죠. 그죠? 중간에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런 것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애매합니다. 전고 뚫을 때까지는요, 마음 놓으면 안 돼요. 근데 전고 뚫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왜? 상해하고 유럽이. 그죠? 유럽이 월요일 저녁에 양봉 하나씩만 딱딱 나온다 그러면요, 전고 그냥 뚫은 거죠. 내려오기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